스토킹 범죄 처벌과 반의사 불벌죄. 1999년 어느 늦은 오후 도시 외곽의 작은 헬스장. 트레이너 윤지는 문을 열고 들어서기 전 늘 두리번거렸다. 사람들 틈새, 건물 모퉁이, 주차된 차 뒤편. 늘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듯한 기분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녀를 괴롭히던 사람은 과거 헬스장 회원 한석. 처음엔 그냥 관심이었어요. 그는 그렇게 말했지만 그의 행동은 집요했다. 밤낮 없는 전화와 문자, SNS 메시지, 갑작스러운 선물, 그리고 퇴근길마다 어둠 속에 서 있던 실루엣. 윤지의 일상은 무너져 내렸다. 사건은 결국 법정으로 갔다. 재판장은 조용히 판결문을 읽어내려갔다. 피고 한석,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스토킹 치료 강의 40시간. 윤지는 법정 안에서 고개를 떨궜다. 재판장은 덧붙였다. 범행이 장기간 지속돼 피해자의 불안이 컸지만 피고가 범행을 인정했고 스토킹 처벌법 시행 이후 폭력적 범행은 없었던 점을 고려했다. 고 판시했다. 방청석에서 작은 탄식이 흘러나왔다. 피해자가 겪어온 공포에 비해 형량은 너무 가벼워 보였기 때문이다. 윤지는 기자와 마주 앉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끝까지 처벌을 원했어요. 하지만 다른 피해자들은 어떨까요? 보복이 두려워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기자는 취재 노트에 굵게 적었다. 반의사 불벌죄. 스토킹 처벌법이 처음 제정될 당시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는 처벌받지 않는 구조였다. 피해자 보호를 명분으로 만든 법이 오히려 피해자를 협상 테이블로 몰아넣는 기이한 모순을 만든 셈이다. 만약 제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으면 이 모든 게 그냥 끝났을 거예요. 그는 다시 제 앞에 나타났겠죠. 법정 밖에서 만난 한 변호사는 설명했다. 스토킹은 단순한 관심이나 호감 표현이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접근 연락해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죠. 그는 5손가락을 펼쳐 보였다. 대표적인 유형이 이렇습니다. 첫째, 계속되는 전화문자 SNS 메시지. 둘째, 피해자를 따라다니거나 특정 장소에서 기다리는 행위. 셋째, 원치 않는 선물이나 물건을 보내는 행위. 넷째, 가족이나 지인에게 연락해 위치를 묻는 감시. 다섯째, 협박이나 위협성 메시지. 윤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모든 항목이 자신에게 해당됐기 때문이다. 기자는 취재 메모를 정리했다. 스토킹 처벌법이 성립되려면 4가지 요건이 필요했다. 한두 번이 아니라 꾸준해야 한다. 그만해달라는 의사를 무시했을 때, 단순 불편이 아니라 삶을 위협할 정도여야 한다. 업무나 우연이 아닌 집착이었을 때. 하지만 문제는 피해자가 싫다는 말을 명확히 했음에도 법이 이를 입증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점이었다. 게다가 반의사 불벌죄 때문에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수사가 중단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날 판결을 듣고 돌아오는 길, 윤지는 혼잣말을 했다. 내가 겪은 이 공포가 또 다른 누군가의 내일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녀는 잠시 멈춰서서 휴대폰을 꺼냈다. 검색창에는 이런 문구가 입력됐다. 스토킹 피해자 무료 법률 상담. 2023년 법은 개정됐다. 이제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도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할 수 있게 됐다. 반의사 불벌죄가 삭제되면서 더 이상 가해자가 협박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을 수 없게 된 것이다. 변호사는 기자에게 말했다.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접근금지 명령 강화, 피해자 심리치료 지원, 법률 상담 확대,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윤지는 다시 헬스장 문 앞에 섰다. 여전히 불안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예전처럼 고개를 숙이지는 않았다. 법은 완벽하지 않아. 하지만 누군가는 싸워야 조금씩 나아지는 거겠지. 그녀는 숨을 고르고 문을 열었다. 헬스장 안으로 들어오는 햇빛이 그녀의 발걸음을 감싸 안았다. 가상의 사건과 반의사 불벌죄 적용의 불합리성을 전제로 구성하였다는 점 이해 바랍니다. 또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더욱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